스텝 제품 형상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텝 제품 형상 모델은 3장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섹션 두 번째 표준 제품 자료 모델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스텝 제품 형상 모델 주제의 목표는 제품의 형상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스텝 모델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품 형상 모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상세하게 이제 다루는 이유가 저희가 CAD 데이터베이스라는 제품 형상을 데이터베이스 객체화시키는 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스텝 모델을 이해함으로써 CAD 데이터베이스로 이런 형상 모델, 형상 객체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또 다른 목표입니다. 스텝은 원래 그 제품 형상을 서로 교환하는 중간 표준으로서 개발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에서 그 제품 형상을 제외한 PDM 스케마를 다루었기 때문에 뭐 제품의 구조, 또 아이템 리스트, 기술 문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다뤘지만 원래 이 스텝의 표준 목적은 서로 다른 이기종 CAD 간의 제품 형상 정보를 교환하는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었고요. 현재도 대부분의 3D CAD들은 이렇게 스텝 표준을 이용해서 자료를 중간 파일, 중간 표준 파일을 내놓을 수 있고요. 그걸 다시 받아서 다른 CAD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표준은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PDM 스키마와 똑같은 방식으로 표준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엔티티로서 어떻게 형상들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표준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P21 파일, 앞에서 우리가 실제 그런 엔티티의 인스탄스들을 우리가 저장할 때 쓰였던 파일 형식인 P21 표준에 따라서 제품의 형상 파일을 외부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가 다른 CAD에서 이제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 형상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스텝 파일에서는 아이템이라든가 그러니까 프로덕트죠. 프로덕트나 또는 프로덕트 스트럭처, 제품 구조 등을 같이 표현하는,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품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즉 엔티티 다이어그램, 뭐 익스프레스 G까지는 안 가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서 스텝에서 형상을 표현하는 주요 엔티티들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림의 위 상부 쪽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그 프로덕트, 즉 아이템이죠. 아이템이나 제품 구조를 표시할 때 사용했던 그런 엔티티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덕트 데피니션 포메이션, 그 다음에 프로덕트 데피니션 이렇게 프로덕트를 식별하는 제품을, 뭐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덕트는 아이템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품, 아이템을 포함하는 그러한 제품을 식별하는 그러한 엔티티 세 개가 나타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프로덕트 데피니션이 가장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제품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 데피니션의 이제 색깔을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Next Assembly Usage Occurrence라는 엔티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템, 그 다음에 제품 구조를 표현했고 거기에 이제 뭐 도큐먼트라든가 설계 변경만 추가하면 우리가 앞에서 다룬 PDM 스키마에서 다루는 제품 자료 모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윗부분이 그런 식으로 저 형상을 제외한 제품 자료 모델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그 제품 형상, 각각의 제품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연결하는 엔티티가 거기 보면 Shape Definition Representation이라는 엔티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Association 그 객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두 개의 객체를 연결하는 그런 객체로서 Shape Definition Representation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 가장 먼저 뜨는 게 이제 Manifold Solid Bireb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Bireb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객체는 무슨 뜻이냐면
하냐면 우리가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방법, B랩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텝 퓨전에서는. 그래서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 B랩이라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3차원 어떤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페이스들을, 그러니까 면들을 모아서 그 사방으로 그 면들을 그 빠짐없이 이렇게 촘촘하게 세는 것이 없이 다 맞춰 놓으면 그걸로 이제 3차원을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스텝 표준에서는 B랩, 그렇게 면들을 막아서, 면들을 꽉 막아서 3차원으로, 3차원 공간에 3차원 어떤 형상을 표시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들을 이제 모아야겠죠. 그 사방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면들을 모으는 주요 엔티티가 closed shell입니다. 그러니까 closed 돼 있죠. 어떤 빈틈이 없이 꼭 막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closed shell에는 advanced face, 즉 face죠. 면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면들을 모아서 어떤 형상을 표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거기 보면 face bound하고 엣지 루프, 그 다음에 오리엔티드 엣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엣지, 선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선이 어떤 선이냐면 마지막에 꼭지점들이 있는 선. 그래서 이런 선들을 쭉 모아서 면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면이 바로 오리엔티드 엣지입니다. 그런데 이 면들을 이제 모아야 되니까 face bound라는 것으로 면들을 모으는데 이 면들이 이제 그룹을 질 수가 있습니다. 뒤에 예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면을 만들 때 이 엣지들이 그룹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엣지의 그룹을 표현하는 게 엣지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위에 프로덕트, 또 프로덕트 데피니션 같은 것으로 어떤 제품, 형상을 제외한 제품 자료를 표현하는 게 있고요. 그것을 형상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shape definition representation이라는 association 그 객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형상은 이제 스텝에서는 B랩, 페이스들, 즉 면들로서 그 빈틈이 없이 사방을 이렇게 막는, 3차원적으로 막는 그런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방을 막는 그 페이스들을 모아놓은 클로스드 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스드 쉘을 통해서 우리가 페이스들을 모았고요. 그 페이스가 바로 어드밴스드 페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스는 엣지의 모임으로 이제 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 선하고 그 꼭지점의 모임으로 이 어드밴스드 페이스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오리엔티드 엣지, 각각의 이제 엣지가 선이 오리엔티드 엣지고요. 그 오리엔티드 엣지는 이제 그 루프, 서로 다른 이제 어떤 그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엣지 루프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것을 페이스를 모아서 만들고 그 페이스는 다시 엣지를 모아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형상 정보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하고 프로덕트 데피니션, 포메이션, 그 다음에 프로덕트 데피니션 같은 걸로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저희가 앞에 표현한 제품 자료 모델에서는 아이템 부분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Next Assembly Usage Occurrence라는 걸 이용해서 그 표현한 프로덕트 식별자들을 연결해서 제품 구조를 만드는, 앞에 저희의 적용한 제품 자료 모델에서는 REL 객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아이템, 그 다음에 제품 구조를 표현을 하고요. 그거랑 이제 형상, 그 각각의 아이템들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Product Definition Shape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제품의 제품 정보하고 뭐 아이템이나 제품 구조 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형상 정보를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덕트 데피니션 연결을 해주고요. 데피니션 쉐입이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쉐입 형태를 표현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B랩, 페이스들로 그 빈틈이 없는 페이스들도 사방을 막아서 3차원 공간의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제품 형상을 표현하고요. 이 B랩은 결과적으로 페이스들의 모임이니까 그 페이스들이 모임을 또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스들은 각각의 페이스는 또 엣지, 그러니까 선과 그 끝의 점, 우리가 꼭지점, 버텍스라고 하는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엣지를 모아서 또 페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엣지, 그러니까 버텍스하고 라인을 이용한 엣지로 표현하고 그거를 모아서 페이스,
페이스 면들을 만들고 그 페이스를 모아서 비랩 형태로 어떤 제품의 형상을 3차원 형상을 만들죠. 그다음에 그 3차원 형상을 만든 거를 Product Definition Shape이라는 엔티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표현한 뭐 아이템이라든가 제품 구조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텝의 형상 표현은 그런 뭐 엣지, 페이스, 그 다음에 아이템, 제품 구조, 넥스트 어셈블리 유시지 이런 객체들을 연결해서 제품 자료와 형상 자료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비랩,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3차원에 있는 육면체, 그러니까 육면체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closed shell이라는 그 엔티티가 어떤 아이템을 표현하는 비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페이스들을 모아놓은 것을 크로즈 셀인데요. 육면체는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의 면들이 정사각형 면들이 쭉 모여서 그것들을 딱 붙이면 우리가 입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 01을 한번 보시면 페이스 01은 이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 어떤 페이스, 면을 만들기 위해서 4개의 엣지가 연결해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엣지는 각각 선 하나랑 각 끝에 꼭지점 하나씩 2개가 이제 연결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거꾸로 말하면 버텍스 라인이 모여서 하나의 엣지가 만들어지고 그 엣지를 연결해서 페이스를 만들고 그 페이스들을 쭉 연결해서 빈틈없이 연결해서 어떤 3차원 형상을 만드는 형태로 우리가 스텝에서는 3차원 아이템의 제품의 3차원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방금 이제 그림으로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를 하는 건데요. 부품은 이제 비례,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페이스들이 서로 그 빈틈이 없도록 클로즈드 되도록 그렇게 이제 묶고요. 그 페이스는 어드밴스드 페이스라는 엔티티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어드밴스 페이스는 그 하나의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페이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면을 둘러싼 엣지들로 엣지의 연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게 페이스 바운드고요. 그 엣지는 이제 우리가 꼭 하나의 그룹, 그러니까 엣지의 집합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엣지의 그룹으로 우리가 면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넛 모양의 2차원적인 도넛 모양의 면을 표현한다면 내부에 어떤 원이 하나 필요하고요. 외부에 원이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2개의 그룹의 엣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엣지 루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또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엣지 루프는 각각의 엣지로 이제 연결해서 만들기 때문에 엣지를 연결하고 있는 그 연결하고 있는 엣지들의 모임을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리엔티드 엣지라는 걸로 표현하죠. 그래서 엣지, 오리엔티드 엣지 모아서 어드밴스드 페이스, 그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어떤 형상, 아이템의 형상을 표현해서 그거를 우리가 아이템의 프로덕트 식별자에다 연결해서 그 제품의 3차원 형상을 표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예로 이제 정육면체를 표현할 때 6개의 면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각 페이스 면에는 4개 사면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4개의 엣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4개의 엣지는 각각 라인과 버텍스, 그 꼭지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현실에 가까운 그러한 형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스텝에서 이 형상들을 표현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는 어떤 그 실린더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실린더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린더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쪽과 아래쪽을 막아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페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2010 페이스라는 게 있어서 위쪽을 막아주고요. 그 실린더에. 그 다음에 2506 페이스라는 게 있어 아래쪽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면, 그 둥근 면은 우리가 실린더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실린더리컬 페이스라고 그러는데요. 공면입니다. 공면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공면은 그
곡면에 이제 우리가 김밥을 이렇게 말고 이렇게 연결을 마지막에 하는 것처럼 그런 선을 하나를 이용해서 곡면하고 그 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우리가 씬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린더리컬 우리가 원기둥 형태의 면을 이용해서 옆에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아래 원 두 개, 그 다음에 옆면을 막는 실린더리컬 서피스 그런 면을 통해서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원 기둥 형태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기계 부품을 만들면 그 모서리가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그걸 뭐 일종의 못따기를 합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그 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쪽에 둥그렇게 원 바로 아래쪽에 그 옆면, 곡면하고 만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 면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도넛 형태, 도넛을 이렇게 잘라놓은 형태의 어떤 면을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면까지 연결해서 여기서는 총 5개의 면을 사용해서 위에 원, 아래 원,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의 곡면, 그 다음에 위에 쪽에 그 못다기한 둥근면, 아래쪽에 못다기한 둥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로 모아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제품 형상 표현인데요. 이것도 앞에랑 비슷하게 어떤 원통형 어떤 구조를 여러 개 연결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요 제일 위에 면에 앞에 말씀드린 엣지 루프가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하나의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를 파내기 위해서 또 원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원을 하나, 내부 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루프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제일 위에 그 어떻게 보면 병뚜껑 같이 생긴 거에 제일 위에 면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그 도넛처럼 링이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링의 안쪽 그 내부 원, 그다음에 바깥쪽 원, 이 두 개로 만들어진 하나의 면이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것과 다르게 두 개의 엣지의 그룹, 그러니까 엣지 루프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엣지 루프를 여러 개 표현함으로써 이런 이제 중간에 판 형태의 그런 원통형 모양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의 형상을 하나하나의 객체 레벨까지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제품 자료 모델에는 그런 제품 형상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이제 앞으로 지금 그런 그 기존에 있던 CAD 파일에 있던 내용들이 그런 객체들이 파일에 이렇게 독립돼서 따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도입해서 그런 객체를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도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노력이 앞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형상 관련한 어떤 그런 추론, 형상 관련한 예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학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CAD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그거를 다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 방법들이 앞으로 융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텝 표준을 이용해서 제품 형상을 객체 레벨까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가 되는 가장 큰 것이 이제 CAD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련 이슈로서. 그래서 CAD 데이터베이스는 제품 형상을 표현하는 기하나 위상 요소를 객체화해서 데이터베이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엣지라든가 또는 뭐 페이스라든가 서피스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객체화, 레코드화해서 저장한 데이터베이스, 그것을 우리가 CAD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 정보는 지금까지는 파일 중심으로 관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D CAD를 만들면 그 3D CAD의 모든 형상 정보, 수치 정보겠죠. 그런 정보가 전부 다 CAD 파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CAD 파일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위해서 이런 형상을 이제 레코드화하고 객체화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저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객체를 어떤 부품의 객체 부품의 형상을 각각의 객체로 표현하면 우리가 협동 작업을 할 때 파일 안에 들어있는 걸 협동 작업하려면 전부 다 그 내용을 전부 다 어떤 컴퓨터 위에 메모리에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야 협동 작업이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되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자기가 여러 사람이 협동 작업할 때 자기가 필요한 형상 부분만 가져다가 쓸 수가 있고요. 또 역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협동 작업, 그러니까 동시성 관리가 됩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그 자료를 이제 업데이트하거나 그런 것들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훨씬 협업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CAD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분리되어 왔던, 그러니까 제품 설계, 생산, 고객 지원에서 특히 분리가 어디서 되냐면 제품 형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산이나 고객 지원에서 그 형상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어떤 전체 제품 수면 주기상의 협업이라든가 통합에 훨씬 유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의 마지막 장, 9장에 가서 그런 어떤 형상을 우리가 좀 더 제품 설계 부분에, 특히 로봇 플래닝 부분에 그 적용하는 예를 통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접근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미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카티아로 굉장히 유명한 다소 시스템스에서는 벌써 몇 년 전에 카티아 버전 5부터 이렇게 CAD 객체를, 형상 객체를 데이터베이스한 CAD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버전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꼭 그 형상 정보를 다른 부분하고 다른 엔지니어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이런 따로 이런 형상에 관련된 객체 모델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스텝 표준의 형상 정보, 미랩 정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형상에 대한 스텝 표준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형상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데 이런 표준은, 스텝 표준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하고 하면 CAD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개발하고 응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제 질문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CAD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에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그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협동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예로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에 대한 이제 CAD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에 대한 CAD 파일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들이 협업을 하려면 그 파일을 CAD로 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되면 어차피 각 부분,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CAD 파일을 가지고 협업을 할 때 시간도, 그 CAD 파일을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협업도 그 자료의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CAD 모델을 CAD를 객체화해서 데이터베이스한 CAD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그것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처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고 더 크게 생각한다면 설계, 생산, 고객 지원 이런 부분에 저쪽 그 고객 지원까지도 이런 형상에 관련된 어떤 검색이라든가 또는 어떤 빅데이터 분석 적용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득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우리가 스텝 표준을 사용해서 어떻게 형상을 표현하는지를 객체 레벨까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그 주요 엔티티라든가 주요 엔티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제품 형상 객체를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엔지니어링, 특히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제품 형상 관련된 어떤 추론 또는 뭐 예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본은 바로 이런 제품 형상 객체, 형상 정보를 객체화시켜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CAD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CAD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요구, 그거에 대한 장점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 형상에 관련된 스텝 표준을 말씀드렸습니다.